저는 며칠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사가 분명 잘 되던 저의 최애 타코야끼집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웨이팅이 있었던 그 집. 어느 날 가보면 텅 빈 가게에 임대문의 종이만 펄럭이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손님이 없는 가게만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리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집은 평생 가겠다 싶었던 대박식당도, 줄 서던 맛집도 하루아침에 셔터를 내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지른 지금, 손님은 외식할 돈이 없다고 지갑을 닫고, 사장님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둘 다 죽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골마 터지고 있는 가게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 돋게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 안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외식업의 판 자체가 근본부터 뒤집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멀쩡하던 가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지, 사장님들만 아는 그 무서운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까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길 가다 마주치는 식당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사장님께는 당장 내 가게를 지키는 생존 전략이, 소비자분들께는 우리가 몰랐던 자영업의 진짜 속사정이 한눈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막연한 공포가 아닌 현실적인 돌파구까지 영상에 꽉 채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장님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신 답부터 꺼내보겠습니다. 하루 장사 끝나고 호수기 매출을 딱 찍어볼 때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오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싶죠. 그런데 월말에 통장 잔액을 보면 기운이 쫙 빠집니다. 아니, 분명히 매출은 찍혔는데 내 돈 다 어디 갔지? 식자재 대금 나가고, 알바비, 직원 월급 나가고, 카드 수수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1월, 5월, 7월 세금 내고, 거기에 배달앱 수수료랑 광고비까지 떼고 나면 하루 10시간 넘게 발바닥 땀나게 뛰고도 내 손에 남는 건 피곤함과 청구서밖에 없는 느낌입니다. 특히 배달 비중 높은 가게는 더 심각합니다. 수수료, 배달비 지원, 용기값 다 떼고 나면 가게 와서 먹고 간 손님 한 분보다 배달 2건이 훨씬 안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겉에서 남들이 볼 땐 와, 저 집 대박이다 소리 듣는데 정작 사장님 머릿속엔 팔면 팔수록 내가 갉아먹히는 느낌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장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다. 줄 서던 집도 망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기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 구조입니다. 두 번째, 사장님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 손님들이 예전 같지가 않다. 예전엔 만원짜리 한 끼 그냥 좀 비싸네 하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한 끼 12,000원, 15,000원이 넘어가는 순간 손님 머릿속엔 자동으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 돈이면 마트 가서 장 봐서 2끼는 해먹겠는데? 사장님 입장에선 억울하죠. 원가, 인건비, 월세 다 올랐으니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손님은 사장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손님 기준은 딱 2가지거든요. 얼마 냈냐? 그리고 그 돈 내고 먹을만 했냐? 문제는 가격은 올랐는데 만족감은 못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양은 살짝 줄고, 반찬 가지수 빠지고, 서비스도 예전만 못하다? 그럼 손님 내리엔 딱 이렇게 박힙니다. 비싼데 애매하다. 맛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굳이 또 올 이유는 없는 집. 한 번은 오지만 2번은 안 오는 집. 이게 지금 자영업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제는 그럴저럭 먹을 만한 집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돈값은 한다는 확실한 한방이 있어야지만 지갑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더 무서운 건 먹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퇴근 후 야, 한잔하자, 주말엔 가족 외식하자, 당연했죠.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삶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빨리 귀가하고 회식은 사라지고 모임은 줄었습니다. 요즘 상가들 저녁 8시만 넘어도 깜깜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배달은 잘 될까요? 아니요. 배달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10% 가까이 되는 수수료와 배달비 독박으로 인한 메뉴 가격이 오르니 배달은 싸고 편하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배달앱 장바구니 금액을 보고 그냥 해먹자며 끄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배달도 줄이고 집밥이나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상황, 즉 외식업 전체 파이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 작아진 파이를 놓고 동네 식당,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마트가 다 같이 싸우는 형국이니 문 열어놓으면 손님 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점, 사실 가게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사장님 본인입니다.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직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는 일이라는 걸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분들은 새벽 시장부터 재료 손질, 점심 장사, 저녁 장사, 마감 청소까지 집에 가면 밤 12시, 여기에 직원 펑크나고 진상 손님 겪고 세금 고지서 날아오면 머릿속은 24시간 가게 걱정뿐입니다. 처음 1, 2년은 버티면 되겠지 하고 오기로 버팁니다. 그런데 3년, 5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가 그대로라면 내가 앞으로 5년을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이런저런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겉으론 대박집처럼 보여도 속으론 폐업을 고민하는 사장님들 정말 많습니다.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몸과 멘탈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거창한 마케팅 이론 지금 당장 도움 안 됩니다. 당장 내 숨통을 트이게 할 현실적인 솔루션 4가지를 제안해봅니다. 첫째, 매출이 아니라 남는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사장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어떤 메뉴가 진짜 돈이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딱 하루만 날 잡고 계산해보세요. 손은 많이 가는데 마진 없는 메뉴는 과감히 가격을 올리거나 빼세요. 반대로 손 덜 가고 마진 좋은 효자 메뉴를 메인으로 띄워보세요. 이거 하나만 재조정해도 한 달 순수익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비싸도 납득이 되는 가게가 되어야 합니다. 싸게 많이 주는 경쟁, 대기업 못 이깁니다. 가격은 제 값을 받되 손님이 나갈 때 그래 이 정도면 돈 아깝진 않다 소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반찬까지 수를 줄이더라도 남은 반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친절을 베풀어보세요. 이 집은 나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접해주는구나라는 느낌, 그 한 끗 차이가 단골을 만듭니다. 셋째, 배달과 홀은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배달은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로 가세요. 최소 주문 금액 확실히 잡고 손 덜 가는 구성으로 세팅해서 남는 장사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홀 손님에겐 이득을 줘야 합니다. 배달시키는 것보다 가서 먹는 게 훨씬 낫네 라는 확실한 메리트를 줘야 거리의 어떤 사람들을 내 가게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사장님이 살아야 가게가 삽니다. 내가 다 해야지 라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거 3년 못 갑니다. 최소한 2주에 1회는 쉬시고 사장님 아니어도 되는 일은 과감하게 위임하세요. 사장님은 설거지가 아니라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게도 오래갑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왜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굳이 매출 스위치라는 채널에서 하는지 제 진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장사 이야기, 매출 올리는 법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말은 참 그럴듯한데 저 사람 가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굴려봤나? 안타깝게도 장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매출 몇 배 올려준다, 브랜딩 해준다, 마케팅 해준다 하면서 달콤한 가머니설로 사장님들을 기만하고 매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매출 스위치는 앞으로 딱 이 6가지 기준으로 매출 상승 전략을 다룰 겁니다. 고객 심리, 브랜드 구조, 가격 전략, 운영 효율, 플랫폼 알고리즘, 소비 데이터 분석, 가게를 살리는 것도 장사를 망하게 하는 것도 결국 이 6가지 안에 모든 승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 관심도 덜할 겁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껏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는 걸요. 알면서도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적의 다이어트 약을 검색하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한 달 만에 매출 2배, 3배 올려준다는 자극적인 방법은 좋아하지만 브랜딩이니 고객 심리니 알고리즘 같은 골치 아픈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너무 급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 채널만큼은 그 누구도 깊게 파고들지 않는 그 본질을 다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장님의 매출을, 가게의 수명을, 더 나아가 사장님 가족의 상까지 결정짓는 건 유행이 아니라 이 본질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줄 서던 식당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방에 대박나는 법이 아니라 절대로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법입니다. 지금 자영업 시장 정말 혹독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기본을 지키며 구조를 영리하게 바꾸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살아남고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막막했던 사장님들께는 작은 힌트가, 소비자분들께는 따뜻한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출 스위치 디렉터 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